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나긴 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두 출발이 좋았는데 그것은 역시 CPI 덕분이었습니다. CPI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물가가 정말 잡히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던져줬는데요. 그런데 남은 산이 또 하나 있었죠. FOMC였습니다. 6월 FOMC에서는 연준의 경제 전망과 함께 점도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올 한 해 동안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수정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아쉽게도 다소 매파적인 점도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연준 내에서 일단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실망으로 일관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었다라는 해석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빅테크와 반도체 CPI의 콜라보로 3일째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유도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도 움직이는 모습, 더불어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보상안과 관련한 이슈가 있죠. 이런 소식들이 함께 맞물려서 4%가량의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 면에서 머스크 CEO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분석 때문에 함께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소식과 관련해서는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름세 나타낼 수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점도표 수정에도 불구하고 WTI 원유 선물 0.7%가량 오르면서 78.5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밤 미증시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흐름 그렸으니까요. 유가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플이 장중 한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역시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절로 나오게 만들었던 애플의 최근 주가 흐름인데요. 간밤에도 장중 한때 5% 넘게 오름세를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3%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시장을 잘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AI 부문 인수하는 데 조금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VM웨어 쪽에서도 수익이 잘 나와주면서 시간외에서 무려 13%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소식 역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보시죠. 자, 연준이 분위기 파악을 좀 함께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간밤이었습니다. 물론 연준이 시장의 흐름에 반드시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이어져 오던 분위기가 FOMC에서 팡 터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바람을 모두 갖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더 크게 나오지 않고 상승으로 마무리를 대체로 했던 빅테크 종목들이었고요. 이제 빅3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엔비디아의 시총 규모가 20.8%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두 초록빛으로 빛나는 거 보이시죠?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전일 낙폭이 조금 컸었고 그를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주들이었고요. CPI까지 함께 분위기 상승세를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러셀 2000부터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장 초반 상승폭이 조금 더 화려했는데 FOMC 이후에 그 상승폭을 다소간 반납했다라는 점은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FOMC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CPI는 어떻게 나왔길래 시장이 환호하는 흐름을 보여줬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의 노래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밤의 끝을 잡고 FOMC를 대기를 하셨을 텐데 일단 그 밤의 시작을 알렸던 CPI,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만들어줬습니다. 헤드라인 CPI, 코어 CPI 정리를 해봤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서비스 물가가 잡히고 있느냐였을 겁니다.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슈퍼코어 CPI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0.045% 그러니까 마이너스 0.05%가량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021년 9월 이래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준 건데요. 서비스 물가가 둔화되고 있구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에 상당히 큰 안도감을 전해줬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계속 발목을 잡았던 에너지 가격, 운송비 가격도 잡혀나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이렇게 서비스 물가가 잡혀나가고 있고 전반적인 물가가 잡혀나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CPI에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크게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FOMC 이후의 상승세를 상당 부분 반납을 했는데 점도표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3월이었죠. 점도표에서는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원들이 투표를 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전망치가 상당히 크게 수정이 돼서 올 한 해 동안 1회 인하 전망한다라고 투표를 한 위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칸수로 따지면 2칸 정도 늘어나게 됐다. 50bp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2025년, 2026년에 금리 인하를 한 3회 정도 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가 그것이 모두 각 1회씩 늘어났다는 점에서 시장이 다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조금이나마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점도표의 중간값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1회 인하에 투표를 했던 7명 중에 2명만 2회 인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금리가 올해 안에 2번 정도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시장에 약간의 희망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연준은 경제 전망에 있어서 물가와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을 함께 내놓고 있는데요. 여전히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보수적인 전망이 오히려 금리 인하 횟수와 시기에 대해서 조금 지연시키는 모습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점도표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 위원들이 전망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타당하지만 아주 크게 의미 부여를 할 것은 아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잡히는 것이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연준은 언제든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놨는데요. CPI 발표 이후에 FOMC가 이어지는 FOMC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각 기관들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FOMC의 분위기 자체를 아주 매파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IB들도 많았습니다. LPL의 경우에는 인하 전에 불필요한 완화 신호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점도표 상에서도 그렇게 투표한 위원들이 많이 보여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내놨고요. 카슨그룹과 에버코어의 경우에는 연내 1회가 아니라 2회 인하 전망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5월 CPI를 받아본 직후에 FOMC가 열렸기 때문에 이 CPI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놓은 겁니다. 자, 따라서 연준이 앞으로 이제 블랙아웃이 끝난 기간 뒤에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간밤에는 왕의 귀환을 저희가 2번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의 귀환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AI 모멘텀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살아나는 2번의 귀환을 저희가 간밤에 목도를 했습니다.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순간을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애플이 장중 한때 5% 이상 급등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시총 격차를 1천억가량으로 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상장된 아이폰 부품주들 모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자, 어제 애플 밸류체인 또 한 번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애플 부품주들, 아이폰 부품주들 급등이 나오면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약간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연간 가이던스
인텔리전스도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닝콜에서는 2분기 실적이 다시 AI 수요 그리고 인수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으나 VM웨어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AI 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31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한 80억 달러 가량을 AI 매출로 잡았던 브로드컴이었습니다.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이미 한 개 분기 내에 성취를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VM웨어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구독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핵심적인 부분은 엔비디아가 GPU의 선두주자라면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로부터 거대 자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라도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브로드컴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월가의 반응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브로드컴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거대 이벤트들을 잘 그래도 넘어섰던 미증시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미증시에 특히 나스닥과 S&P 500의 흐름을 이어받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빅 이벤트를 소화한 이후의 미증시의 표정만큼이나 우리 시장이 화답해줄 수 있을지, S&P 나스닥 지수의 사상 최고가를 동조화할 만큼의 체력을 가졌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어제장 분위기부터 점검을 해보죠. 어제 우리 시장은 이 FOMC 대기 모드 속에서도 꽤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 후반 들어서면서 오히려 주 중반부터 탄력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고른 상승 움직임이 수급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시장 합쳐서 이 빅 이벤트를 앞둔 전날이었기 때문에 정체적인 거래 대금은 살짝 한산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환율은 1,376원, 출발 자체는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 그 전날은 개별 종목 장세로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갔다면 어제는 거래소 쪽으로 2,300억 원,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수급 집중이 되면서 거래소의 탄력이 더 좋았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고루 좋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도체 단 좋았었고요. 애플 관련주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교체 수요를 자극할 거다. 그러니까 AI 인텔리전스 이 소프트웨어가 제한적으로만 적용이 돼서 지금 갖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 제외하고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쓰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제 교체할 거다. 하반기에 아이폰 교체 수요를 자극할 거라는 하루 만의 재평가 속에 LG노텍 9%의 급등, BH도 뒤따라가는 모습. 애플 밸류체인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도 보신 것처럼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분위기 궁금해집니다. 화장품주 역시 수출 전선에서 상승 모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리포트가 다시 한번 제기가 되면서 오늘 비중 확대 리포트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온라인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장이 될 거다. 이 아마존과 관련된 K뷰티 포럼과 관련돼서 이달 말에 개최가 될 건데 이런 움직임들 기대감 섞인 반응이 나오면서 삐아, 펌텍코리아 급등세 연출됐습니다. HBM이 어제 막판에 좋아졌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고점 경신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 나란히 두 종목 신고가, 삼성전자도 1% 가깝게 상승했고 YCKM 같은 HBM 키워드 있는 종목들 나란히 강세 움직임으로 펼쳐졌습니다. 자, 연내 1회 인하에도 미증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가 여기에 화답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FMC를 소화하고 나서 국내 증권사들, 하우스들에서 어떻게 평가했나 봤더니 이전 것을 가져왔는데 시나리오 대체적으로 보시면 지난 6월 10일에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사실 올해 연내 2번 인하로 낮춰잡고 내년 3번 인하를 유지하고 CPI가 둔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증권사에서 보는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죠? 연준 점도표에서 보다시피 24년 올해는 연내 1번 인하, 그리고 내년에는 4번 인하, 그리고 5월 CPI가 둔화됐습니다. 어떻게 조합을 해봐야 될지. 사실 연내 1회 인하는 우리가 봤을 때 급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번 인하로 오히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잘하면 연내 1번이지만 2회까지 인하 가능성 있겠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 하우스에서 시장은 여전히 연내 2회 인하를 기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ME에서도 보다시피 올해 9월, 11월
개별 각각 50% 넘게 인하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어서 연내 2회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심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CPI가 둔화됐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과 S&P 500은 이런 매파적이었다라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기대감은 여전히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리스크 온으로 화답했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를 조합한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오버슈팅 가능성에 베팅을 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물론 오늘 시장 보셔야겠습니다. 금리 민감 성장주들의 움직임에 힘 받아갈 수 있을지 사실 수요일, 목요일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다라고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금리 민감 성장주들, 금리가 4.2%까지 다시 또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화답할 수 있는 종목들을 모아봤습니다. 섹터로는 반도체, 바이오, 로봇.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또 있어서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잡음이 좀 많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중국 시장에서 우시바이오, 우셰텍 급등하는 현상을 나타내며 중국 외신 쪽에서는 이번에 NDDA 쪽으로 이 생물보안법이 포함이 안 됐다. 결국은 우시 쪽에서 로비를 하게 되면서 중국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온 거다라는 이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T팜이 장중에 급락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필요하고 결국은 연내 포함될 거다라는 시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바이오 쪽에서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산 로보틱스, 코스피 200 편입과 함께 올라갔던 이 종목을 포함해서 어제는 섹터 전반에 걸친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로봇도 대표적인 민감 성장주입니다. 이들 섹터 중심으로 상승세가 펼쳐지게 된다면 이 주도권은 누가 잡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봐야 할지 개장 중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압도적으로 어제 시장 분위기에서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대장의 귀환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지만 미국 쪽에서 AI 첨단 기술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추가 규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그 대상은 GAA 그리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HBM 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경쟁력 있는 것, 그래서 반사수에 받지 않을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규제 대상 쪽에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GAA 관련된 기술 개발 쪽으로 범주를 더 확장해서 규제하게 된다면 우리 국내 장비 수출은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으로도 압력이 가할 수 있고요. 따라서 악재냐 호재냐 이 부분은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할 텐데 아직은 중립성 재료로 나오고 있고요. 어제 주가 반응을 보인 쪽은 HBM. 만약에 이렇게 규제하게 된다면 우리 쪽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나란히 신고가 영역에 접어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8만 원 목전, 22만 원 목전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각각의 상승 움직임 띄고 있고요.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어제 시총 LG전자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16조 8,672억 원까지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LG전자는 16조 4천억 원 정도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총 굳히기 이어지게 될지는 보셔야겠고요. 특히 HBM 특수를 안고 있는 한미반도체지만 코스피 200 지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편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2주 전 발표되고 나서 보니까 10% 넘게 올랐더라고요. 1년간은 500% 넘는 상승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페나케 플러스 HBM 특수와 함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진 보셔야겠고 조금 전 이 부분에 담지는 못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HBM 기대감 속에 2배 가까이 시총 상승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제자리다. 결국은 연내 HBM3E 이 엔비디아 쪽으로 퀄 승인을 받아가게 될 것 여기에 같이 동조화하게 되는 키 맞추기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모리 쪽으로는 하반기에 이제 실적 회복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은 너무나 싸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뉴스 이 부분까지 점검을 해드리면 간밤에 이제 반도체 쪽이 워낙 좋았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테크주들의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가 이제 간밤 오늘장의 가장 핵심이 될 텐데요.
지금 브로드컴 앞서 혜은 앵커가 전해드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세,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까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첫 AI 반도체 유니콘이 탄생될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이 지금 비상장사 안에서 AI 반도체 3대장 스타트업은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 AI가 있는데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연내 통합법인을 출범한다. 이제 3분기에 본계약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이 통합법인 출범 절차를 밟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합병법인 명칭이나 비율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경영이나 이 대표이사 누가 가져가냐 리벨리온 쪽에서 경영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면서 박성현 대표가 대표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될 텐데 미국의 사피오는 이번 통합법인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그저 기술과 관련된 협업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이 통합법인 소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봐야 할까? 이제 업계에서는 통합 가치가 2조 원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유니콘으로 탄생될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벨리온은 8,800억 원, 사피오는 5,000억 원, 기업 가치 합치더라도 1조 원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을까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몸값 높여가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파일을 가져올 수 있을지 두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론형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우리 쪽에서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 시장에 문 두드리고 있는 쪽은 인텔, 그룹, 세레브라스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은 연산 추론 쪽으로 3년 내 한 180%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2, 3년이 지금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빠르게 합병을 결정했다라는 게 이 업계의 추측입니다. 지금 보시면 AI 반도체, NPU 쪽으로, 팹리스 쪽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3사의 움직임을 쭉 정리해봤고요. 지금 합병되는 건 리벨리온과 사피온입니다. 1, 3, 2위이기 때문에 1위와 3위가 합친다. 기업 가치만 놓고 봤을 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벨리온의 AI 반도체는 아톰과 리벨이 있는데 리벨 관련해서 통합 합병해서 이후에 합병된 지금 AI 반도체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경쟁력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주도 아래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KT의 리벨리온 그리고 SK의 사피온 두 기업이 합치게 되면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게 될 텐데 지금 SK그룹에서 통합 출자된 사피온과 KT 쪽에서는 많은 벤처 투자사의 투자를 받은 리벨리온 이렇게 있어서 관련주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의 들썩이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 개장 중계에서 정규장 분위기 반영하면서 반도체 랠리와 함께 우리 시장의 경쟁력까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